군용 레이더가 적을 향해 전파를 쏩니다. 그 전파를 강하게 증폭시켜 날려보내는 핵심 칩. 오늘 그 칩을 만드는 회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단 하나뿐인 이 회사, 이름은 웨이비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기업이 왜 경쟁자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웨이비스는 GaN-RF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고성능, 무선 신호를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반도체 칩입니다. 스마트폰 기지국, 군용 레이더, 드론을 격추하는 장비, 위성통신 장비, 이 모든 곳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이던 실리콘 반도체보다 고전압, 고출력, 고효율 특성이 훨씬 뛰어나서 최신 방산 장비엔 GaN이 필수로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비스는 이 반도체를 세 가지 형태로 모두 만듭니다. 핵심 칩 원판, 그걸 포장한 완성 부품, 그리고 여러 부품을 조합한 응용 모듈까지 빵에 비유하자면 반죽부터 완성된 샌드위치를 전부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웨이비스는 IDM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IDM이 뭐냐? 설계부터 제조, 완성품까지 전부 한 회사에서 혼자 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처럼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GaN-RF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는 유일하게 웨이비스 단 하나뿐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국내 경쟁사는 RFHIC는 일부 외주에 의존하고 미국의 울프스피드나 일본의 스미토모는 방산보다 통신사 같은 민수 시장 중심입니다. 반면 웨이비스는 방산에 특화된 IDM으로 이 조합을 가진 기업이 없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다는 말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따라하고 싶어도 기술과 인프라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칩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큰 분야는 방산입니다. 대표 제품이 LSAM, 즉 한국형 사드급 장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그 레이더에 들어가는 고출력 증폭 보드를 웨이비스가 납품합니다. 주요 고객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안티드론입니다. 드론을 전파로 격추하고 교란하는 제머, 쉽게 말해 드론 잡는 전파총인데요. 그 안의 핵심 부품이 바로 웨이비스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위성, 우주항공, 네 번째는 5G 통신 기지국입니다. 여기서 방산의 특성을 하나 알아두셔야 합니다. 방산 무기는 한번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그 무기가 운용되는 20년, 30년 동안 같은 업체에서 계속 공급받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안정적인 장기 수주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번엔 굉장히 중요한 투자 논리입니다. 바로 K방산 수출과 웨이비스의 연결고리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폴란드나 호주, 중동에 방산 무기를 수출합니다. 그 무기 안에 웨이비스 부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비스의 해외 매출도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25년에 인도 BEL이라는 방산 기업과 안티드론 부품 수출 계약 29억 원을 체결했고 25년 전체 수출액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K방산 수출이 계속 확대된다면 웨이비스는 그 흐름을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크기도 보겠습니다. 글로벌 GaN-RF 반도체 시장은 26년 현재 약 2.44조 달러 규모이고 2034년에는 9.55조 달러까지 5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균 성장률이 18.6%입니다. 8년 만에 4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산, 안티드론, 위성통신, 5G 이 수요들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웨이비스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국내 유일 IDM의 입지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호재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5년 4월 하나시스템으로부터 LSAM 265억 원 규모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7년 말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된 겁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충남 천안에 신공장 부지를 6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27년 초 가동 목표로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로 늘리는 작업입니다. 11월엔 인도 BEL과 수출 계약, 12월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체력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26년 1월 경영진이 전원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 더보기란에 명시된 가입비 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코인 리딩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 자사주 매입 얘기를 해볼게요. 26년 1월 한민석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장, 전무, 그리고 최대 주주까지 전원이 자기 돈을 써서 회사 주식을 총 3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영진은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쓴다는 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지갑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건 시장에서 보내는 굉장히 강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를 한번 볼게요. 저는 호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리스크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고객사 단일 편중입니다. 웨이비스 매출의 8, 90%가 한화 시스템 한 곳에서 나옵니다. LSAM 프로젝트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다음 주가 이어지지 않으면 단기 매출 공백이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 BW입니다. 신주인 수권 부사채인데 문제입니다. 이게 335억 원 규모 BW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보유자들이 신주인 수권을 행사해 발행 주식의 23.54%에 달하는 신주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좀 희석이 되겠죠. 세 번째, 오버행입니다. 26년 4월에 사모펀드가 27만 9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아직 추가 매도 물량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주가 상승을 좀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걸 지켜봐야 되느냐? 신규 대형 방산 수주 공시입니다. 이제 이 레이더나 그런 이제 후속 물량이나 천궁 뭐 이런 것들 프로젝트 계약이 발표되면 주가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외 수출 공시 계약입니다. 해외 수출 계약 공시. 그리고 인도 BL 후속 계약이나 폴란드, 중동 등 신규 국가 수출 발표가 나오면 K방산 테마와 맞물려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천안 신공장 완공 및 고객사 확보 발표입니다. 네 번째는 26년 2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2분기 매출 회복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확인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이 중에 하나라도 긍정적인 공시가 나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웨이비스는 한국 유일의 GAN RF 반도체 IDM 기업입니다. 설계부터 제조, 모듈까지 직접 하는 기업이 국내에 단 하나뿐이라는 건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진입 장벽입니다. 두 번째, K방산 수출 확대의 직접 수혜주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할수록 그 안에 웨이비스 칩도 함께 나갑니다. 세 번째,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주 공시를 주시해야 됩니다. 고객 편중, BW 희석, 오버행 이 세 가지 이슈를 알고 있대 26년 하반기 신규 수주 공시가 주가 방향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구원투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